급성기에는 염증이 막 생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에 좋은 운동과 좋지 않은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통 많은 척추를 보는 선생님들이 1등으로 생각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렌신경외과 이우진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서 모커리 디스크가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사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커리 디스크에 있어서 운동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 급성인지 혹은 만성적인지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급성기라는 것은 뭐냐면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서 통증이 심해진 경우를 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운동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성기에는 염증이 막 생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성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성적인 상태에서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생활습관 개선이나 혹은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상태를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척추에 좋은 운동과 좋지 않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와 농구로 대표되는 이런 구기 스포츠 혹은 남들과 경쟁하는 스포츠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혹은 그거에 대응해서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구 같은 경우에는 더 과격해서 점프를 하거나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척추에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프는 회전력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회전을 해서 몸에다 힘을 축적했다가 한순간에 터뜨리는 운동인 거죠. 실제적으로 척추에 힘이 좀 과도하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몸을 컨트롤하면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세를 잡고 천천히 내 몸에 가해지는 힘과 자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자, 젊은 환자분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고중량의 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숙련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트레이너들, PT 이런 제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혼자 운동하시기보다는 트레이너분하고 같이 자세를 보면서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의 경우에는 사실 척추에는 매우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다른 운동들과는 다르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체중의 부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근력만을 가지고 운동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수영의 경우에도 상급자로 올라가게 되면 저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척추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좋은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영의 경우에는 뭐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귀가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걷기 운동을 보통 많은 척추를 보는 선생님들이 1등으로 생각하고요. 하루 종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걷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을 걷는 거는 척추 근육에도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고요.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이런 중추신경계에도 상당히 좋은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걷기 할 때도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환자가 몸을 앞으로 꾸부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걷는다면 이거는 사실 상당히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걷기를 할 때는 가슴을 펴고 허리를 핀 상태에서 우리 마치 군인들 제식 훈련에서 행진하듯이 씩씩하게 걷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걸으시는 게 아주 좋은 걷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운동들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운동이라는 거는 적절한 자극을 근육에 줘서 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자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근육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전에 이미 다쳐버리는 거죠. 내 몸의 상태를 비추어 봤을 때 내 몸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운동량 혹은 자극이 있는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척추가 튼튼해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내 몸이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저중량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적인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건강을 좀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모든 운동들이 급성기의 환자들에게는 사실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디스크에 뭔가 손상이 있어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성기에는 보통 치료를 위주로 하고요.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부하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신경외과 이우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